결혼 10년, 마침내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린 날, 남편은 웬일로 단정하게 맞춘 양복을 입고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. 텅 빈 거실,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흐릿하게 드리워져 있었어요. 그의 손은 왠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고요. 이것만 가져가, 더 줄 건 없어. 그렇게 말하며 낡고 해진 저축통장 하나를 툭 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.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의 얼굴에 묻은 낯설미란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. 무슨 뜻인지, 제가 뭘 가져가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. 그 통장이 뭔지, 제 이름이 적힌 그 낡은 통장을 집어들었을 때 손끝이 시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. 겉보기엔 별 볼일 없는 먼지 쌓인 낡은 통장. 그런데 그의 눈빛은 마치 보물 상자를 건네는 듯 진지했거든요. 이것만 네가 가져가면 돼. 그 말의 무게가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. 10년 동안 저는 과연 무엇을 가져가야 했던 걸까요? 아니, 무엇을 빼앗겼던 걸까요? 정갈하게 차려진 이혼 서류들 사이로 툭 놓인 그 낡은 통장. 겉면에는 빛바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10년 전 혼수 비용을 아끼느라 가져왔던, 어쩌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 통장. 시댁에 번쩍이는 명품 가구들과 달리 우리의 시작은 참으로 초라했었죠. 어쩌면 그 초라함이 10년 뒤 제게 이런 선물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그저 씁쓸했습니다. 그 씁쓸함 속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통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.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 조각배 같았습니다. 10년 세월이 통장 겉면의 낡음처럼 제 마음에도 고스란히 새겨진 듯했죠.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남남처럼 느껴졌습니다. 이것만 가져가. 그 말 한마디에 10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느껴지는 듯했어요. 억울함, 분노, 허탈감, 온갖 감정이 뒤섞여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. 이혼이라는 끝이 이렇게나 비참하고 참담할 줄이야. 낡은 통장, 10년 전 혼수품으로 가져온, 어쩌면 잊고 지냈을지도 모를 그것. 남편은 마치 마지막 잡이라도 베푸는 듯 그것을 제게 내밀었습니다. 이것만 가져가, 더 줄 건 없어.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일말의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. 텅 빈 거실, 잿빛 하늘만이 제 감정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. 이혼 서류와 함께 놓인 그 낡은 통장, 그것이 과연 10년의 제 억울함과 희생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?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그 낡은 통장이 제 손에 쥐어지던 날,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. 이것만 가져가, 더 줄 건 없어. 텅 빈 거실, 잿빛 하늘만이 제 감정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. 이혼 서류와 함께 놓인 그 낡은 통장, 그것이 과연 10년의 제 억울함과 희생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?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10년 전 결혼을 약속했을 때 상상조차 못했어요. 제 삶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할 줄은. 당시 저희 집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결혼 선물로 뭘 해줘야 할까 고민이 많았죠. 그런데 시댁은 말해 뭐합니까? 온 집안이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. 벽마다 걸린 그림 한 점,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을 호가했죠. 그런 곳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될 저에게 낙디낡은 가구 몇 점을 선물이라며 던져주셨어요. 마치 너희 집 형편에 맞춰주는 성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 오만함. 그날 시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. 돈 없으면 며느리도 없다고요.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. 그게 당신 아들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? 그때부터였어요. 시댁은 저를 돈줄로만 생각하기 시작한 게,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.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가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죠. 처음에는 시댁 사업 자금으로, 그 다음에는 시누이 결혼 비용으로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어요.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, 제 통장에 겨우 쌓아둔 돈까지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갔어요. 이거 안 주면 우리 집안 어떻게 되는데, 네가 나 사랑하면 당연히 해야지. 협박과 회유를 넘나들었죠.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어요.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제게 은근히 압박을 넣으셨죠. 우리 아들은 돈 복이 없어. 네가 번 돈으로 다 떼맬 거야. 네가 효부 소리 듣지. 마치 제 월급이 시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했어요. 웃기는 건 그렇게 퍼주고도 저희는 늘 가난한 척해야 했다는 거예요. 시댁 명품 가득한 집에서 낡은 가구 하나 놓으며요.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.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렸죠.
간병해줄 사람도 없어 홀로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어요. 잔뜩 화난 표정으로요.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. 아프다고 이렇게 병원에 틀어박혀 있으면 누가 돈 벌어오냐. 병원비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. 제 돈으로 병원비 내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을까요? 병실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저는 제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.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헛되게 흘러갔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. 그동안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이 다 무엇이었을까요?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,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아왔던 거예요. 낡은 통장 하나에 제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던 남편의 모습이 이제 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. 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그리 당당하게 이것만 가져가라고 말했던 걸까요? 남편은 늘 입만 열면 돈 없다, 돈 없다를 달고 살았어요. 그런데 신기한 건 정작 시댁 일만 생기면 돈이 뿅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. 시아버지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꿔달라는 돈이 수천만 원이었어요. 그때도 남편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여보,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아버지 사업인데 당신이 좀 알아서 해봐 라면서요. 뭘 알아서 하라는 건지 제 저축을 탈탈 털어 넣으라는 거잖아요. 그게 말이 됩니까? 제 돈,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시아버지 사업 자금에 보태라고요? 겨우 그 돈을 막아내고 나니 이번에는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. 이번에는 정말 못 준다고 버텼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이것 봐, 너는 우리 가족한테는 아직도 낯선 사람이야. 이럴 때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나도 내 편을 들어주지.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너 아니야? 라더군요.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. 10년 동안 피부치처럼 살아왔는데 아직도 남 취급을 하는 거예요. 제게는 늘 엄마, 아빠, 형제 같은 존재였던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.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제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늘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. 우리 집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. 네가 좀 이해해야 해. 저는요, 그 말을 믿었어요. 믿고 싶었죠.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. 그래서 제 살림을 줄이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여가면서 남편과 시댁에 헌신했습니다.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도 괜찮아, 우리 부부가 힘을 합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. 그런데 그건 다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. 남편은 정말이지 지독하게도 저를 닥달했어요.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? 네가 돈을 더 벌어와야지. 시댁에 이렇게 소홀하면 되겠어?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려워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. 싸우는 것도 지쳤고 괜히 더 깊은 상처만 남을 것 같았거든요. 매번 그렇게 억지로 참으면서 저는 제 속에서 분노가 골마가는 걸 느꼈습니다.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시댁 식구들을 향한 원망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쌓여갔죠. 언젠가는 이 모든 걸 토해낼 거야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. 결혼 10년, 제 손에 쥔 것은 텅 빈 통장 잔고와 남편의 폭언뿐이었습니다.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쯤 남편은 그 낡은 통장을 내밀더군요. 이것만 가져가, 더 줄 건 없어. 그 말과 함께 건네진 통장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그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? 설마 하고 열어본 그 통장은 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남편이 낡은 통장을 내밀기 전 제 10년의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지옥 그 자체였어요. 아니, 지옥이라고 하기엔 너무 순화된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. 시댁은,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. 명품으로 도배된 그 거대한 집안에서 저는 늘 이방인이었어요. 결혼 선물이라곤 낡은 가구 몇 개가 전부였는데 시어머니는 제 결혼식 때도 돈 없으면 며느리도 없다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죠. 그 말을 똑똑히 들었는데도 남편은 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만 반복했어요. 시댁 사업 자금이든 시누이 결혼 비용이든 제 통장은 늘 그들의 삼짓돈이었죠.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, 악착같이 모아온 돈, 전부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어요. 제가 뭘 잘못했나요? 남편을 사랑했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안 대소사 때마다 제게 족족히 말했어요. 우리 아들은 돈 복이 없어.
네가 번 돈으로 다 떼매꿔야 해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제 남편이 돈 복이 없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왜 제가 메꿔야 하냐고요. 마치 빚쟁이라도 된 듯 저는 늘 죄인이 되어야 했어요.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은 쉴 새 없이 일하는데 시누이와 그 남편은 와서 밥만 축 내고 빈손으로 자기 집 갈 준비만 하잖아요.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며느리들을 핍박했죠. 그래야 나중에 아쉬운 소리 안 한다면서요. 대체 뭘 아쉬운 소리 안 한다는 건지 저는 평생을 아쉬운 소리만 하며 살았는데 말이에요.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 때도 시어머니는 병실에 찾아와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라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갔어요. 병원비, 그 병원비조차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으려고 했죠.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말이에요.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과 시댁 눈치만 봤어요. 혹시라도 그들이 뭐라고 할까봐, 제 병원비를 핑계 삼아 또 저를 탓할까봐. 10년 동안, 정말 10년 동안 그렇게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.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남편의 폭언은 더 심해졌어요. 너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. 쓸데없는데 돈 쓴다. 제가 뭘 썼다는 건지, 뭘 그렇게 아깝다는 건지. 그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어요. 이혼하면 끝이라고,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. 그렇게 저를 다독이며 버텼죠.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그 낡은 통장을 내밀더군요. 이것만 가져가, 더 줄 건 없어. 그 말과 함께 건네진 통장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그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? 설마 하고 열어본 그 통장은 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그렇게 10년, 낡은 가구만 덜렁 들고 시댁에 들어갈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. 시어머니 눈에 저는 처음부터 돈 되는 며느리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. 명품으로 번쩍이는 시댁에서 저만 낡은 가구 세트를 선물로 안겨줄 때 속으로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? 돈 없으면 며느리도 없다는 그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네요. 남편은 또 어떻고요?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? 시댁 사업 자금 좀 보태야지. 시누이 결혼 비용도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제 통장을 쉴 새 없이 긁어갔어요. 제 돈은 사라져도 남편과 시댁의 배는 계속 불렀죠. 시어머니는 집안 대소사 때마다 은근히 압박했어요. 우리 아들은 돈 복이 없어. 네가 번 돈으로 다 떼매꿔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 소리 듣지라면서요. 마치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시집살이를 면제받아야 하는 것처럼요. 그 말이 얼마나 비수처럼 꽂히는지 웃음밖에 안 나왔죠. 네, 제가 다 메꿀게요.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니. 그렇게 억지로 웃으며 돈을 부었고 제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. 결정적으로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. 죽을 고비 넘기듯 며칠을 알아누웠는데 시어머니는 병문안은커녕 전화로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. 링거 하나 맞는 것도 돈이야 라며 핀잔만 줬어요. 제가 무슨 호구예요? 병원비조차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당신 아들 사업 자금이며 딸 시집 보낼 돈은 어디서 그리 줄줄이 나오는지. 그때 그 서러움이란 한여름에 얼음물 끼얹은 듯 온몸이 쭈뼛 서더라고요. 제가 이 집에서 뭔가요? 결국 제가 번 돈으로 병원비까지 다 내고 나왔는데 남편은 걱정돼서 그랬겠지라며 제 편은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죠.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은 쉴 새 없이 음식을 하고 치우느라 정신없는데 시누이랑 그 남편은 와서 빈손으로 밥만 축 내고 제 집 갈 준비만 하더라고요. 며느리 넷이서 낑낑거리며 상을 차리면 그쪽에서는 수고 많았어요 물결표 한마디 하고 쌩안이 가버렸죠.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쌓이는 건 분노와 억울함 뿐이었어요. 10년 동안 굽신굽신 시댁 눈치 보며 살았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제 몸과 마음만 앙상하게 말라갔죠. 남편의 폭언은 더 심해졌어요. 돈도 못 버는 게 집에서 뭐 하는 거야? 라며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밤낮 없이 쏟아졌어요.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그 낡은 통장을 내밀더군요. 이것만 가져가, 더 줄 건 없어. 그 말과 함께 건네진 통장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그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? 설마 하고 열어본 그 통장은 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정갈하게 차려진 이혼 서류와 낡은 통장, 남편의 싸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. 이것만 가져가, 더 줄 건 없어. 그의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죠.
마치 닳고 다른 물건을 버리듯 저를 그렇게 치부하는 것 같았어요. 결혼 10년,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. 그 낡은 통장을 받아든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 그때 떠오른 건 결혼 초 시댁에서 겪었던 수모들이었어요. 명품으로 휘감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결혼 선물이라고는 낡고 냄새나는 가구 몇 점이 전부였죠.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며 말했어요. 돈 없으면 며느리도 없다.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는지. 그 후로도 남편은 끊임없이 우리 돈이 어디 있어를 반복하며 시댁 사업 자금이니 시누이 결혼 비용이니 하며 저를 닥달했습니다. 마치 제가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요. 그래도 꾹 참았어요. 가족이니까, 내 남편의 가족이니까.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.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넌지시 던지는 말들. 우리 아들은 돈 복이 없어. 네가 번 돈으로 다 떼 메꿔야 해. 그 말들은 마치 비수처럼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. 남편은 그저 옆에서 고개나 끄덕일 뿐 제 편이라고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.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. 병원비조차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마치 제가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도 되는 양말이죠. 그때 느낀 서러움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 그렇게 10년, 시댁 눈치 보며 제 희생으로 억지로 쌓아올린 결혼 생활은 이제와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잔고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. 남편의 폭언은 나날이 심해졌고요. 명절 때마다 그 긴 하루의 끝은 언제나 벼룩이 된 제 모습이었어요. 며느리들은 쉴 새 없이 주방을 드나들고 식탁을 치우고 또 상을 차렸죠. 반면에 시누이와 그 남편은요, 퀭한 눈으로 늦잠이나 자고 와서는 빈손으로 밥만 축내다가 저녁이 되면 슬슬 자기 집 갈 준비만 하면 됐습니다. 설거지 몇 개 덜 하는 게 도와주는 전부였어요.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. 그게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인가요? 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? 그렇게 10년을,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저는 이 악물고 버텨왔습니다.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남편의 폭언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만큼 날카로워졌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그 낡은 통장을 내밀더군요. 이것만 가져가, 더 줄 건 없어. 그 말과 함께 건네진 통장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그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? 설마 하고 열어본 그 통장은 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10년, 7년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시댁의 온갖 눈치를 보느라 저 자신은 사라져버린 10년.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제 몫이었고 제 통장은 언제나 시댁의 빚을 메우는 땜질 역할을 했죠. 낡고 낡은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명절 음식 준비를 해도 시누이와 그 남편은 떵떵거리며 빈손으로 와서 밥만 축내다 갔어요.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남편 앞에서 티 한 조각 내지 못했죠. 그저 우리 집이 돈이 어디 있어. 네가 좀 더 벌어야지라는 남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저는 다시 억척같이 일터로 향할 뿐이었습니다. 제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을 때조차 시어머니는 병실에 찾아와 혀를 끌끌 차셨어요.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. 네가 이렇게 아프면 누가 돈을 벌어오니? 그 차가운 말은 마치 메스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. 치료비 걱정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링거줄 꽂은 채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어요. 남편은요? 그는 늘 엄마 말 들어. 너도 힘들잖아. 라며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. 의학적인 도움보다 그저 돈을 아끼라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저에게는 더 큰 병으로 다가왔습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폭언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.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. 네가 제대로 못 챙기니까. 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술만 취하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어요. 저는 그저 억지로 웃으며 텅 비어가는 통장을 쳐다보며 한숨만 쉴 뿐이었죠. 제 꿈도 제 삶도 모두 시댁의 요구와 남편의 변덕에 희생되어 갔습니다. 텅 빈 지갑처럼 제 마음도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렀고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낸 것처럼 공허했죠.
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그 낡은 통장을 내밀더군요. 이것만 가져가, 더 줄 건 없어. 그 말과 함께 건네진 통장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그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? 설마 하고 열어본 그 통장은 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낡고 해진 통장을 받아 들었을 때 손끝이 닿는 차가운 감촉이 마치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듯 했습니다. 남편의 이것만 가져가, 더 줄 건 없어 라는 말은 귓가에 맴돌며 비웃는 듯 했고요. 10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으며 모은 돈, 아니 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제 통장을 이렇게 초라하게 넘겨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.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.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. 이것만 가져가라. 그래, 한번 보자. 네가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나에게 이런 걸 안겨주나.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손 떨리는 와중에 통장 표지를 봤습니다. 촌스러운 분홍색 바탕에 빛바랜 무늬. 이런 통장을 본 게 언제였더라. 아마 결혼 초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넣어두던 그 통장 같았습니다. 아무 기대도 아무 희망도 품지 않으려 했으며 천천히, 정말 천천히 통장 번호를 눌렀습니다. 째깍 기계음이 마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. 텅 빈 통장을 예상하며, 아니 조금이라도 금액이 찍히면 다행이라 여기며 숫자를 봤습니다.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. 이게 뭐죠? 화면 가득 채워진 숫자들이 도무지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02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. 단순한 오타겠지, 기계 오류겠지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숫자는 더욱 선명하게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.